실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가운데 일단 네이버 얘기가 우리 지난번에도 네이버 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한 열흘 지났으니까 한번 네이버 한번 다시 봐주시죠. 자, 네이버 같은 이런 거는 시총도 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좀 약간 어렵다는 거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사실 필요합니다. 뭐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뭘 해야 되는데 단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 우리 파이로 모니터 그 장기전 방송 들으신다고. 제가 이제 20년 전업 투자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루틴이 있습니다. 신문도 보기도 하고 미국장이 어떻게 됐는지 나스닥이 어떻게 됐는지 중국장, 유럽장 이렇게 다 체크하는데 8.15 라이브를 보니까 이거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저도 항상 9시 10분까지는 제가 듣고 매매를 합니다.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동시 접속자가 한 10,000명 정도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재 시청자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턱 캐놓고 아니면 회사 다니더라도 화면은 가리고 소리만 듣고 이어폰으로 듣고 좀 시청하면은 매매에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아니 또 실전 투자자이신 우리 김용호 선생님이 아까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가슴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방향이 좀 맞는가 보다. 도움이 되는구나.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오시면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다들 많이 환영하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이버. 자, 이분은 37만에 물렸네요. 네이버라는 종목을. 네. 자, 이렇게 또 저도 한번 봅니다. 월봉을 봅니다. 자, 월봉에 보면은 10만 원짜리가 45만 원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급등하면은 의심하자. 그 다음에 자, 주봉을 보는 겁니다. 자, 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고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차트에서 낭떠러지이 있잖아요. 낭떠러지 떨어지면은 치명적으로 죽기 아니면 사망이잖아요. 죽기 아니면 중상입니다. 그지? 네. 죽기 아니면 사망. 죽기 아니면 사망이 아니고 죽기 아니면 중상인데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특히 성장주라든지 테마주에서는 반드시 매도해야 되죠. LG전자나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하학업종은 몰리더라도 왜냐 하학업종은 계속 사이클이 좋았다 안 좋았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어도 본전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수익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낭떠러지라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자리가 제가 다 공매도로 노리는 자리죠. 자, 그렇게 보고 분석할 때는 이런 자리도 사실은 매도하고 나왔어야 되죠. 그죠? 네. 낭떠러지. 그래서 치명적으로 손실폭이 크니까. 자, 이 종목은 시총이 현재 40조. 40조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자, 이런 종목은 또 지수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또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 세계 또 지수가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타기도 안 되고 혹시 다음에 이제 좋은 자리 지지가 되고 정배열이 되는 자리, 강남 자리가 된다 하면은 물타기도 내 있는 금액 다 하지 말고 한 50% 정도 해서 반등이 너무 빠지는 게 맞다.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 강남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기다린다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행보가 적어도 한 2, 3주 이상. 적어도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 이런 기간이 이상.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돌립니다. 우리가 트럭이 탁 부르게 잡아가지고 잡는다 하고 안 쓰고 계속 밀고 가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갱사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행보 기간이 약간 15일, 20일 정도 나와서 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역배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송지은님, 매수 가격이 23만 5천 원이시라고. 자, 현대차는 지수 급락으로 같이 급락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출고도 이제 좀 줄어든다. 그 다음에 또 세계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이제 하락 이렇게 된 그런 경우인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업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매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성장주와 테마주는 바로 아니다 생각하면 손절해야 되지만은 자, 이런 종목은 감안해서 이제 종목을 보면 됩니다. 현재 매수 단가가 얼마죠? 23만 5천 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비중이 50%나 됐어요.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현대차도 왜냐하면 세계 탑 안에 들어가는 탑 5위 안에 들어가는 또 세계 차 회사이기도 하고 또 경기가 침체되지만은 또 하락이 됐기라 보고 50%부터 뭐 손절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만약 이 종목이 이런 자리를 만든다면은 저는 무타기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태현님, 넥스트 아이 1145원이 평단이시라고 예. 32% 마이너스라고 하시네요. 이태헌님. 자, 우리가 매매할 때 종목이 정거금 이렇게 100% 돼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 의미를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놀리다가 이거 오늘 우리 81호미터 가족분들 우리 김용호 선생님 좋아하는 가족분들에게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이 정거금 100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네. 증권사에서 요주의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 자, 증권사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그 구조가 첫째 수수료를 좀 많이 우리나라 한국증권사는 수수료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했을 때 이자가 비쌉니다. 한 8%, 7%. 아,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자를 1%도 안 주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자를 비싸게 받잖아요. 그 장사 두 번째 그렇게 벌고 또 자기들 투자해서 이렇게 버는 경우 있는데 자, 증거금 딱 이 100%할 때는 증권사 입장에서 혹시 이 종목이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미수나 신용을 했을 때 대출이나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증거금 딱 100% 이라면 매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종목이 사장이 돈 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사장이 돈 먹고 도망가요? 네, 돈 먹고 돈 갖고 횡령하고, 튀기죠. 네, 횡령해서.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시총이 현금은 있고 회사 발전성이 없다 보면은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예, 그냥 그리고 정관 예우 뭐 이렇게 해서 뭐 몇백억 나르고 뭐 몇십억 주고 해서 보통 집행유로 증권 범죄들은 행을 사는 경우 잘 없습니다. 네. 예. 자, 아니, 그래서 꼭 이 종목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네, 넥스타이 사장님 이거는 네, 절대로 사장님이 제가 이 그러신다는 게 회사가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네. 보통 그렇게 되니까 증거금 100% 나왔을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하자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자, 이런 종목은 대부분 보면은 재무제표가 좀 이런 표현은 그런데 개판입니다. 개판이다. 뭐냐면은 매출이 계속 줄기도 하고 적자가 뭐 5년 연속, 3년 연속 적자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보면은 자, 주봉을 보면은 이분은 1,140원 정도 샀으니까 예, 여기 정도 샀죠. 예, 요 부분에. 그러니까 저게 횡보 후 우리는 보통 상승을 기대하잖아요. 횡보 후 급상승. 자,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딱 봤을 때 주봉을 딱 봤을 때 거래 급등하고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별이고 제가 말했던 낭떠러지에 딱 주가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손실 폭이 단기간에 30, 40%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조건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매도하고 나가자는 거죠. 다시 이렇게 오르면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를 저 놓치는 뚫으면. 순간에, 이 순간은 놓치는 순간에 30%는 기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횡보하면서 우리가 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급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저항선을 뚫으면서 딱 매수가 쏠리면서 올라가면 땡큐인데 예. 반대의 경우가 나올 땐 빨리 그 순간 손절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놓치면은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산이 있을 때는 이 회사가 갑자기 급등해서 이런 산이 있을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서울에 이사 와서 한 3개월 돼 가는데 저 남산이 높더라고.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딱 보고 저기 높아서 내가 힘드네 가지 말자는 거죠. 아, 그래요? 아, 높은 애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네, 가지 말자는 거죠. 예, 왜냐면 힘드니까. 우리가 등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은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짜리, 팔짜리, 그리고 어떤 면이 잘못된 건지를 자꾸 들으시면 이 차트를 보는 법이 자꾸 눈에 익어지니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꼭 이 종목이 뭐 넥스트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어떤 그림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내가 저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 대입장이 저 자리에 위험하다 이렇게
기억했다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매출을 보면은 560억, 348억, 287억 매출 자꾸 줄고 있죠. 자, 이렇게 되시면은 되고 있다면 아예 매수할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자, 당기 순이익도 작년에 그 전날 410억, 작년에 210억. 자, 이렇게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빨간 글씨네요. 예.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타기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워낙 또 누수와 또 제로와 이렇게 또 소행주다 보니까 한 번씩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은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이런 게 한번 뭐 이렇게 급등이 논다든지 또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만약에 그게 내가 산 가격보다 예. 낮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는 선에서 손절하자.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저 8891 파동님. 네, 김용옥 선생님의 의견은 팔아야 합니다잉.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김용옥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쨌건 그 대형주 중심, 우량주 중심으로만 투자한다는 거. 게임주 안 하고, 테마주 안 하고, 예. 뭐죠? 바이오주 안 하고. 예. 엔터주 안 하고, 예. 엔터주 안 하고. 엔터주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런 재무제표 안 좋은 주식들도 안 하고. 예, 쳐도 안 봅니다. 예. 쳐다도 안 보니까 이 승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은 주식들 내에서만 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루틴만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하더라도 주봉 월봉 보고 뭐 하는 회사인지 보고 재무제표 정도 보고 재무제표 매출이 좀 늘어난다든지 당기순이 늘어난다든지 또 차트 모양에서 음지가 아니고 양지도 이렇게 선택만 하더라도 큰 손실이 안 나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수익 날 주식이 위쪽에도 많은데 굳이 저 위험하게 아래쪽.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큰 수익을 원하니까 급등주를 찾아가거든요. 그래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이거를 벌어야 오히려 꾸준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간결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뭐 이렇게 나가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예. 돌을 던지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돌을 던지고도 또 던져야 되나? 뭐 이래요.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 그렇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예. 하고 딱 급소만 딱 공격하고 급소만 한번 빡. 사람의 같으면 뭐 이렇게 급소만 딱 하고 그런 짬매는 잘 안 때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리브님, 남광토건 14,300원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예. 근데 이런 말, 베리구님, 투자금이 적으니까 나는 급등주를 간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예. 이런 생각인데 이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꼭 작은 돈만 할 거 아니잖아요. 수익 나시면 큰 돈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런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예. 적은 돈일수록 원리 원칙대로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계속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예, 맞습니다. 예, 주식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모든 화의 원인은 욕심 혹은 빨리 뭔가를 이루려는 그러다 보면 자꾸 무리를 하게 되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많은 학습량에 따라서 성률이 높아지고 수익 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목 내가 사놓고 5년, 10년을 기다린다면은 학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사고 그다음에 또 사고 팔고 할 것 같으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길거리 싸움꾼 스트리트 파이터가 뭐 별거 있어요? 길거리 싸움꾼 우리 김용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봐주시죠. 난강 토건은 이제 건설회사가 중소형 건설회사죠. 그럼 다른 건설회사라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 입장은 작은 건설회사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사실 건설 업종 자체가 큰 돈이 안 됩니다. 마진이 작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우리가 신도시 개발, 그 다음에 뭐 또 정부 입장에서 뭐 건설 업종 하락 이렇게 했을 때 재건축 워낙 뭐. 이 회사가 시총 한번 볼까요? 시총이 490억. 거래량도 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소대지 2만 주, 3만 주기 때문에 누수빨, 제로빨이 심하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입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역시 보면 이렇죠. 월봉도 마찬가지죠. 주봉을 보면은 19,000원, 12,000원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신도시 개발한다. 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이렇게 급등이 심하다는 거죠. 그럼 실적과 무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감안하고 이 종목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자리에서
고점에서 낭떠러지 요에서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현재 매수가가 14,000원 요 부분에 샀겠죠. 요 부분에 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여기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 놓쳤었고, 그다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 실적은 그렇게 큰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보면은 한번 볼까요? 네. 참 오래된 회사죠, 남강토건.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가 불 때마다 워낙 급등락이 심하니 예, 저 매출액이 2,300억, 작년에 3,500억 자, 이렇게 되고, 저 당기 순이익은 39억, 138억, 217억 이렇게 이제 당기 순이익도 늘고 매출도 늘고 있죠.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락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다렸다가 저렇게 뉴스와 테마에 엮일 때 팔고 노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켄시님, 네이버 역시 이분 아까 37만 원 비중 20% 아까 봐드렸으니까 됐고요. 네. 텔레칩스 오나시님 17,300원이고 비중이 30%인데 그 몇 번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자꾸 제자리로 온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회사는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설계회사.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전기차 이런 데가 앞으로 전기차에 보면 자동차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회사가 전망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S그룹이 이대주주로 지분을 10%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종목은.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전제하에 이 종목도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에서 투자할 때는 기술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회사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투자했고, 그다음에 자기들하고 협력해서 이 회사를 키우겠다는 뜻으로 이제 지분 투자한 거니까 감안하고 종목을 분석해야 되고, 이 종목은 보면은 우리가 보유자분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보면은 14,000원, 2만 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 회사는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1,300억, 1,000억, 작년에 1,300억, 그 다음에 1분기는 360억. 자, 360억이니까 4나 5를 곱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연말을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죠. 그러면 5로 정도 곱하면 됩니다. 5, 35. 맞습니까? 535 PD 맞나? 그러면 약 매출은 대충 제가 추정해 볼 때 작년보다 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기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83억, 마이너스 94억, 작년에 70억, 1분기 29억. 자, 이렇게 볼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성 있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지수 급락으로 이렇게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 왔을 때, 자, 일봉에서 이렇게 저점에 왔을 때 매수하고 이렇게 2만 원 근처에 매도하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LS그룹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고 또 회사를 키우려고 투자했겠죠. 그렇다면은 아예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뭐 23,000원, 25,000원 본다든지 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회사도 좋고 또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조금 사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네, 참고하시고요. 빗돌이님, 살아남으려면 공매도도 배워야 하나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저도 이게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한쪽 발만 쓴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는 자동차라면 악셀만 밟는다 그러면은 계속 달리는 것만, 자꾸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파는 부분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이 관점을 이게 파는 게 낫나, 사는 게 낫나, 어떤 게 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진짜 그 매수 자리가, 그러니까 매도 자리가 우리가 사실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도 이걸 제때 못 파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팔 걸 후회하게 되는데 이 공매도를 배운다고 했을 때 꼭 공매도를 친다는 거 이상으로 뭐랄까 팔자리가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대주라는 그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우량주 위주로 140 종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FD 계좌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대주 매도입니다. 자, 꼭 공매도를 배우지 않더라도 공매도 자리만 알아들어도
굉장히 매수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매수를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 자리가 결국 주가가 하락하는 자리이니까 아까 말했던 고점에서 낭떠러지, 저점에서 낭떠러지 정도는 어떤 종목이라도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거기서 손절 안 하면은 보통 치명적으로 30% 손실 납니다. 예, 그런 것만 알아도 실제 매매에서 도움이 되니까 꼭 공매도를 내가 안 하더라도 뭐 그렇게 계좌를 안 만들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주식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